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와의 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설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인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번과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다른 메신저 서비스로 갈아탈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기 드릴게요. 1. 이미 갈아탔다. 2. 갈아탈 의향이 있다. 3. 의향이 없다. 4. 잘 모르겠다. 이미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셨다면 1번을, 갈아탈 의향이 있다면 2번을, 의향이 없다면 3번을, 잘 모르겠다면 4번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곳은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입니다.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별도로 있고요. 모두 5분을 뽑아서 치킨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론조사와 주요 이슈에 대한 빅데이터 결과 분석을 해볼 시간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배 소장님, 예, 소폭 상승했다면서요? 조금 올라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긍정평가 33.1%, 네. 직전 조사보다는 1.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큰 변화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내려와서 64.2%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지율이 큰 틀에서 이른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교착 상태인데 그렇게 된 큰 이유는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은 주 초반부터 후반까지 다 실시가 됐거든요. 근데 주 네. 초반에는 또 주 중반에 발표된 조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결과들이 있었는데 네. 또 후반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갤럽은 자체적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네. 실시한 조사였는데 긍정평가가 28%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내려왔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예. 지난주 초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보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북한 미사일로 인해서 올라가던 찰나에 네. 이게 이른바 한 개그맨의 그 표현인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 누굽니까? 정진석, 아. 특히 이제 김문수 위원장,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또 음. 한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이죠. 총살가입니다. 아유.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또 MZ세대, 자영업청회까지도 왜 경사노위 위원장의 자리가 최저임금제, 노란봉투법, 사회적 대타협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자리고 우리가 그렇죠. 이전에는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자리고 그 이전에는 DJ 정부 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자리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난맥상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후반부에 올라갈라 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아이, 그랬군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 발언 뭐 여러 언론 보도되고 있고요.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 전민기 팀장님, 네, 김문수 위원장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언급량은 일주일 동안 27,000건이에요. 지금 최근에 이제 국힘에서 관심 받는 사람이 김문수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두 사람인데 네. 뭐 조금 약간의 형태는 다릅니다만 일단 언급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국정감사 그 발언 때문에 지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발언 이런 키워드들이 중간에 있죠.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김일성이라는 키워드도 옆에 뜨게 되죠. 예, 아무래도 이 발언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성어가 26.2 대 70.2예요. 막말이다, 색깔론이다, 모욕하다, 폭언이다, 망언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글들이 있는 가운데 네. 뭐 존경하다, 아하. 잘 안다 이렇게 또 지지하는 분들의 그런 발언들이 좀
담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지하는 층에서도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반면에 네. 지금 이쪽에서는 야당이라든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누군가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강하게 또 지지하는 극렬 지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발언의 수위를 놓고 봤을 때 댓글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국민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더라도 네. 누군가는 좀 지지하는 층이 있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어떤 제 빅데이터상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뭐 망언이다, 막말이다 이런 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 본인에게는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난 총선에도 막말 많이 했던 그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의 빅데이터상에서 언급량은 굉장히 높았고 긍정 비율도 조금 높았으나 결국에는 낙선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랬죠. 앞서 네. 그 배 소장님께서 김문수 위원장 이런 막말 논란도 지지율의 정체의 어떤 원인 중 하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런데 지금 빅데이터 분석상으로 보면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도 한편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지지층의 범위가 결집 범위가 전체 응답자 중에서 몇 %나 되겠습니까? 아, 소수다. 보수 강성 지지층일 텐데 네. 많아야 전체 응답자의 한 5% 내외의 범위라면 더 큰 영향은 정작 국민의힘이 앞으로 끌어와야 되는 네. 총선 때 중요한 중도층이나 경사노위위원장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블루칼라층, 자영업층, 왜냐하면 최저임금과 관련되니까 학생층, 또 심지어는 주부층까지 경제니까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흥미로운 게 이 전민기 팀장이 아주 예리하게 빅데이터 분석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신영복이라는 이름도 연관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영복 등장하니까 어떤 댓글이 나오냐면 그럼 처음처럼 마시면 종북주의자인가요?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게요. 난 못 마시겠네요. 뭐 이런 이야기 아하. 나오는 상황이고 제가 특정 상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럼 보혜나 대선으로 가야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게 너무 민감한 건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연관에 누구? 이은재. 아하.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사퇴 요정. 예. 예. 근데 건설 전문 건설 협동조합인가? 공제조합. 예, 예. 공제조합. 이사장. 이사장이 과연 전문성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퇴하세요와 지금 건설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감성어에 보면은 긍정이 26점인데 이 긍정의 상당 부분을 지금 잘 알다라고 하는 이 감성의 연관을 가져가는데 예. 이 잘 알다는 사실 긍정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에 김문수 위원장은 현장을 잘 알다. 이 잘 알다거든요. 직접 인용이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잘 알다를 빼버리면 거의 대부분 부정이에요. 아하. 근데 이제 지지자들은 그 잘한다는 그 문장을 지금 음. 리트윗한다든지 퍼나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40년 전에 우리가 네.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 40년 전에 신도리코 노조위원장 시절에 그때의 김문수는 현장을 잘 알던 사람이죠. 네.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이때는 김문수의 그 결기 네. 또 흥분을 일으킬 정도의 심기일전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데이터 전문가로서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예. 없다. 근데 사실 김문수 위원장 저랑 인터뷰 하실 때는 그건 과거에 유튜브 할 때 시절이고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럴 거고 노동계 말씀 잘 들을 거고 경청하고 찾아가고 예. 협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감장이나 그 다음 날 라디오 인터뷰 한 거 보시면 앞으로도 여전히 그런 질문이 오면 바로 또 직설적인 말씀을 하실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그 김문수 위원장 이 자리에 계속 있으시면 논란이 계속 확대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개인 김문수와 네. 경사노위 위원장의 김문수는 전혀 다른 위치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그러면 지지율이 지금 중도층이나 이 블루칼라 자영업층에 중요한데 예. 부담이 아주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내외에서 다 이런 의견들이 전달이 될 텐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김문수 위원장을 해촉을 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해촉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엔 국민의힘 대표 경선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본인이 계속 이제 그 전달하면서 SNS에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여권 내부 관계자분들은 상당히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그거 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여론 아니냐. 네.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서 경선에서는 안 될 거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맞는 이야기도 있고 틀린 이야기도 있다. 왜냐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또 진보층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왜? 네. 국민의힘 성향의 후보자들을 놓고서 자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로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물어봤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 후보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반윤 성격이 있고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하니까 상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국민의힘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평가였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보수층이나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만만치 않거든요. 아하. 그 이야기는 적어도 보수층 내에서 합리적인 보수나 좀 지금의 친윤 또는 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유승민 전 의원이 가져가는 이 외연 확장성은 있다라는 평가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전민기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대표가 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외연 확장의 그런 힘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예. 당내 안에서의 그 어떤 하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확실한 건 유승민 전 의원이 현재 이런 발언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적어도 중도 이상의 사람들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감성어가 긍정적으로 좀 드러나기 때문에 네. 일단 외연 확장에는 확실히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이제 문제는 늘 지금 언급량 자체가 만 건 살짝 상회하기 때문에 많지가 않고. 당내 경선에 대한 사실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과연 있느냐 이 부분은 네. 좀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김문수 그 위원장 같은 그런 발언을 해야 언급량이 확 붙습니다. 이슈가 확 퍼져 나가는데 그럼 이걸 관심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네. 이제는 사실은 어쨌든 이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네. 그 이게 참 저는 존재감이 있어야 될 테니까요. 전민기 존재감 팀장, 드러내야 전민기 팀장 돼요. 말씀대로 네. 이게 우리가 정치인은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인호충, 인지도. 네. 인지도 높이는 데는 지금 김문수 위원장이 성공을 했을지 모르죠. 근데 충격적인 발언이라는 거. 호감도는 호감이 아니라 비호감이겠죠. 네. 그럼 충성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은 앞으로 대선 후보로서 또 유력 정치인으로서 김문수 위원장을 더 밀어줄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참 이것을 통해서 외연 확장을 했는데 여론조사는 좋은데 네. 여론조사는 잘 나오고 있는데 음흠. 여기서 결국 당원의 벽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원장이 됐죠. 소위 말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갈라내야 하고 빼야 한다. 이런 요구. 네.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게 이 공정 유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나경원 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실 부총리급이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정책을 맞아서 이제 당권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좀 교통 정리가 된 거 아니냐. 네, 네. 나경원 전 의원에게 자리를 주고 그렇죠. 당권은 다른 친윤 쪽으로 정진석 비대위원장 쪽이나 누구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만약에 이걸 전당대회 룰을 또 바꾼다면 음흠. 친윤에게 유리하게 음흠. 그럼 또 이준석 전 대표나 비윤 세력은 완전히 유승민 전 의원 몰아내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 흥행도 물론이지만 나중에 당대표의 이 건의와 명분 또 네. 신임 당대표가 이끌 총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중도층, 네.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그래서 저는 호호. 이게 공정성 불변의 유지 법칙에 따르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가야 된다. 어떤 식으로도 바꾸든 간에 네. 불협화음이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유승민 전 의원이 덜컥 되면요? 아닙니다. 예. 네. 자, 그런데요. 그러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최근에 또다시 주목을 받는 인물 정진석 비대위원장 전민기 팀장님 빅데이터 네. 분석해 보셨다면서요? 언급량이 일주일 동안 8만 건이니까 네. 굉장히 이번에 언급량 많이 가져갔죠. 예. 네, 그래서 관련한 이야기는 뭐 망원, 조선총독부, 친일파, 역사, 뭐 매국노 아. 뭐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네. 뭐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언이다, 충격적이다, 노답이다, 답이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역대급이다, 뭐 썩었다, 뭐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뭐 안타깝다, 큰 문제다, 네. 뭐 이런 단어들 13대 83.2니까 사실 80% 넘어가면 네. 뭐 대다수 국민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지지층들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건 반응을 못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앞서 그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 그래도 지지층은 한 26%까지 네. 그리고 그 어쨌든 간에 네. 뭐 소수일 순 있으나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글들을 퍼 날라준다는 건 그래도 그렇죠.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요, 배 소장님, 예,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 정치 잘 아시는 분이고 많이 하신 분이고 그렇죠. 상당한 중량급인데 이렇게 하시는 건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 그러니까 의도가 있을까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면 정알람이죠. 정치 알만한 남자죠. 그렇죠. 정알람인데 왜 그럴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호감 대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호감 대전쟁. 어차피 호감으로 가면 인지도를 얻기도 쉽지 않으니까 네. 그냥 막 극단적으로 가서 아, 최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려서 네. 비호감도 나중에 호감으로 바꾸면 된다. 음. 이 전략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회 부의장을 또 겸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도의 정치적인 흐름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 더 강하게 나가서 더 극단적으로 당의 전면에 서면은 오히려 당권 도전에 나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 외에는 네. 이게 호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은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취지의 발언. 그리고 조선은 일본에 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뿐만 아니라 199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게요. 그 당시에 이 노태우 비핵화 대통령. 공동선언까지도 네. 파기하겠다. 이게 완전히 이거는 정부에서 할 발표를 비대위원장이 그냥 발표를 해버리는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식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미친 개인, 몽둥이가 약, 아. 뭐 이런 좀 발언들은 네. 저는 결과적으로는 인지도를 극대화시키자. 아하. 모르는 사람 없게 하고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외신을 통해서 일본이나 해외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기회다. 아하. 인지도 초극대화 전략이 아닐까. 저도 동의하는 게 어쨌든 어떤 대표든 네. 무언가를 뽑을 때 언급량 1, 2위 안에는 들어가야지 늘 당선이 되었거든요. 어떤 지금까지 수를 봤을 때. 쓰더라도. 예, 그러나 이제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네. 발언 같은 건 또 금방 휘발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또 뭔가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어쨌든 지금은 인지도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빅데이터 분석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네. 일주일 동안 정진석 이름으로 8만 건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거의 대선 후보급으로 나올 많은 만큼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거죠. 자, 이제 민주당 지지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오름세 이어가다가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 예. 이재명 대표의 방산 관련 주식 논란도 영향이 있습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어허. 그건 이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걸 보면 지금 네.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부산, 울산, 경남.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서 지지율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대선 이후에 지금 5월 2일 날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건 그때 그렇게 경황이 없고 1,600만 명이 망연자실한 상황 속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네. 그때 어떻게 정신을 차려서 방산주가 됐던 주식 물론 그런 이야기가 그맘때 나오거든요. 2조 태조 이방원 그래서 뭐 2차 전지, 방산, 원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였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주식 투자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직전 대선에서 아하. 결과가 나왔던 패했던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나온 것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이게 이재명 대표 리스크와 연결되면서 네. 영향을 조금은 주었다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국방위로 갔으니까요. 예. 저는 근데 조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급량이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 동안 22만 건 정도 나왔는데 방산주 관련해서 이제 함께 키워드를 분석하면 현재는 10,000건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아직 최근에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하. 요게 이제 앞으로는 더 퍼져나가서 저는 오히려 이 이후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크게 영향은 주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네요. 이걸 짧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정치인들의 주식 투자와 관련된 걸 한번 쫙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게 있거든요. 네. 공개되는데 뭐 이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나오고 또 여야의 원내대표 나오는데 네. 정치인들의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상당히 예리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방산주 딱 별도의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어디 채권이나 어디에 투자하냐, ETF에 투자하냐 이거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올 지경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 이어가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전민기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카카오 먹통 사태 정말 많은 분들 막 그 화도 내시고요. 네. 불편도 겪으시고 피해도 입으시고 그리고 파장이 크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팀장님, 빅데이터 상에도 상당하겠죠? 언급량이?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언급량이 지금 카카오 관련해서 50만여 건인데요. 이 중에 80%가 먹통 관련 이야기고요. 예. 보시면 뭐 SK 서버,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뭐 네이버 마비 뭐 등등 복구 네. 이런 단어들이 쭉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네이버하고 같은 서버인데 왜 이렇게 됐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들어오자마자 카카오뱅크나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관련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재밌는 키워드가 아저씨라는 키워드인데 아저씨요? 이게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아저씨가 한 글이 엄청 퍼져 나갔는데 네. 오히려 카카오 콜택시가 안 되니까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택시 잡아서 타니까 행선지가 어딘지 본인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손님 태우는 재미가 있다 이런 걸 누군가에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또 공감을 하셨더라고. 그리고 예. 이게 안 되니까 원래는 콜 배차 받으려면은 멀지 않으면 이게 또 그분들이 안 받으니까 타기가 힘들었는데 오히려 맞아요. 택시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오히려 수월하게 돌아왔다 뭐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32.5 대 65의 어떤 감성어가 나오고 있고 아하. 불편 그다음에 큰 불편, 장애 문제 있다, 어이없다, 뭐 심각하다, 오류, 몰락 요런 좀 안 좋은 반응들이 있는데 반해 아까처럼 이제 뭐 재미있다라든지 재미있다. 오히려 그다음에 그런 반응들이 많았어요. 주말에 카카오톡 통해서 회사에서 일 시키는 것들 없어서 좋다라든지 그리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노는데 아내나 이런 사람들과 카카오톡 연락이 많이 안 와서 뭐 이런 약간의 양가적인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다수가 불편해하시고 욕을 하셨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도 또 이런 재미 요소 찾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또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특히 재밌는 게 막 파일을 보낼 때 네. 카카오톡으로도 편리하게 PC 버전이 있으니까 보냈는데 그렇죠. 다 메일 주소 물어보느라고 난리더라고요. 아. 이메일 주소. 예. 이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MZ 세대들 중에서는 전화번호 교류 안 하고 네. 이걸로만 연락하는 친구들이 많죠. 꽤 많기 네. 때문에 많습니다. 네. 이게 완전 연락 두절돼 가지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뭐 이메일을 묻는다든지 뭐 다른 방법들을 찾느라고 또 고민하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번에 그럼 카카오톡 먹통 누구 책임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것도 있다면서요? 네. 뭐 이 조사는 그런데 이제 보기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디어 리얼 리서치 코리아가 예. 패널 조사로 17일 날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보도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카카오냐 또는 SK CNC 중에서 어디가 간단히 책임이 더 답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예, 예. 돼서. 예. 카카오가 책임있다가 54.9%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네. 과연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전민기 팀장님? 네. 1번 이미 갈아탔다 1, 네. 2번 갈아탈 의향이 있다 5, 어허. 3번 안 갈아타겠다 4, 와. 10%, 50%, 40%. 네. 아직 안 갈아탄 분들이 90%인데 갈아탈 의향이 있으신 분들도 좀 상당하다고 합니다. 예. 네. 한 번 더 만약에 이러면 그때는 갈 거야. 이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네, 의견 그렇습니다. 주시죠. 예, 갈아탔다는 분인데요. 2258님께서는 네. 너무 독점적이라는 생각에 철퇴를 날리고 싶어 갈아탔습니다. 갈아타야 할 것 같다는 분입니다. 이제 네. 7489님께서는 표디가 어제 말한 것처럼 급한 상황이 되면 헤맬 것 같아서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신경 써주세요. 어제 제가 오늘의 한마디에 썼거든요. 네, 223님도 갈아탈 의향이 있다. 이렇게 대체 메신저가 없다는 게 불편할 줄이야. 발생 즉시 가려다가 다 옮겨야 돼서 2번입니다. 1961님 3번 60대인데 다시 배워서 뭘 해야 하는 게 부담이 돼서 불편해도 그냥 쓰던 대로 쓰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연동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8169님 3번 저는 만약에 표디 방송이 부득이하게 먹통이 되더라도 단절하지 않고 애정 가득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 팬분이 보내주셨네요. 네, 8169번님께는 혹시 먹통되면 제가 직접 가서 옆에서 네,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네, 뭐 약속
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9193번님, 편의점에서 호빵 사 먹는 배종찬 소장님 봤는데 실물이 너무 잘생겨서 깜놀이라고. 호빵 나왔습니다. 아, 이분께는 치킨 세트 교환권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분은 얼마나 배종찬 소장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셨길래. 예. 네. 다들 실물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